오늘의 이야기, 에어팟 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10월 출시된 에어팟 프로가 약 2년 반의 공백을 깨고 에어팟 2세대가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오는 한편, 지난주 저는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에어팟 1세대를 거쳐 2세대, 그리고 지금의 에어팟 프로 2세대로 오기까지 왜 하필 지금 에어팟 프로를 구매했는지,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출시될지, 애플은 어떤 미래를 추구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썰을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팟은 총 3가지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급형 에어팟, 프로 라인의 에어팟 프로, 그리고 에어팟 맥스. 에어팟은 현재 3세대까지 나왔고 에어팟 프로와 맥스는 1세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프로와 맥스에 비해 에어팟은 가장 넓은 사용자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어 무난한 수준의 이어폰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프로에 비해서는 아주 쬐끔 저렴의 수준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프로와 맥스는 1세대에 머물러 있지만 가격 역시 무난하지 않은 가격대를 갖추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에어팟 프로 2세대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는 아주 유력한 몇 가지의 기능과 외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콩나물이 콩됐다인데요. 스템, 즉 기둥이 없어진 콩 형태의 폼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 실리콘 H 시리즈인 H1이 탑재되었던 에어팟 프로를 뒤로하고 새로운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왔는데요. 칩셋은 H1이 탑재될지 H2라는 칩셋이 탑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 기술부분 부사장인 케빈 린치가 에어팟에 건강관리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는 체온 측정이나 건강 기능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마치 애플워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부분적으로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스마트 가전으로서 성장하고 싶었던 걸까요? 게다가 케이스 외부에 스피커가 달려있어 에어팟 프로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소리를 내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기능과 스펙들로 예상되는 가격은 약 32만원에서 35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는데요. 사실 에어팟 프로 2세대 중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단연 디자인입니다. 삼성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집에 있는데 이 모양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니 조금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렌더링 이미지가 확정은 아니지만 정말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 왠지 손에서 놓쳤다가는 하속으로 금방 굴러 들어갈 것 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중고나라에서 한쪽 콩을 구한다는 글이 넘쳐나겠죠. 게다가 지금이 가장 에어팟 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2세대가 나올 시점은 올해 10월로 예상되는데 2세대가 출시되고 1세대는 단종각이다. 뭐다?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32만 9천원에 출시된 에어팟 프로가 2세대가 나오고 가격을 낮출래도 더 이상 이 이상 떨어질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고 이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9버전이나 맥세이프가 21만원에서 24만원 사이인데 이 이상 떨어지면 에어팟과 동일한 수준의 가격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지지 않는다고 조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에 스피커가 달려있는 것 자체가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사용한 물건을 보통 제자리에 잘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핸드폰이나 노트북, 가방, 지갑 등 무언가를 잃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라는 기능을 추가하고 가격을 올릴 생각을 하면 조금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스피커가 달려있는 기능 혹은 스펙이 그것만 추가되지는 않겠지만 굳이 저 2세대를 구매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하드코어하게 잃어버린 상황을 가정해보면 대부분 집안에서 잃어버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외부에서 잃어버린다고 하면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수구에 굴러 떨어졌는데 이 스피커에 소리가 나봤자 뭐 하겠습니까? 약간 그 콩이 굴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콩이 이렇게 굴러서 이게 도로에 갔는데 자동차 밖에 깨진다던가 뭐 그런 하드코어한 상황들.
그래서 저는 저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오히려 에어팟 2세대에 대한 구매 욕구를 줄어들게 했습니다. 에어팟 프로 1세대를 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를 타지 않을 때는 거의 무조건 귀에 꽂고 있는 편이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처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비교군이 없는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소니의 XM3를 많이 비교하시던데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장점은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보통 에어팟에서는 외부 소리가 함께 담기기 때문에 전철을 타거나 차도 주변에 있을 경우 저음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에어팟 프로는 본체를 귀에 꼽자마자 음을 없애줍니다. 저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을 처음 경험해봤기 때문에 약간 신세계였는데요. 이 엘리베이터로 고층을 빠르게 올라갔을 때 생기는 음압 현상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 귀가 먹먹해지는데 그 상태를 기본 베이스로 음악을 들으면 주변에서 말을 걸어도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음도 잘 들리고 온전히 음악이나 영화 등 오디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고개를 돌릴 때 오른쪽에서 들리던 음악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들리게 되는데 이런 그 공간 음향적인 부분을 굉장히 좋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었습니다. 에어팟 3세대가 21만원에 가까운데 에어팟 프로 9버전이 21만원인 것을 보면 고급형만큼이나 저렴해진 가격에 지금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적기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보통 저는 음량을 거의 최대로 넣는 편인데 이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면서는 뒤에 차가 오는 것이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뒤를 보게 되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잘 들리지가 않다 보니 오디오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 뒤에 숨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잘 착용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짝 차음으로 인한 멀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심한 멀미는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빠르게 고층으로 올라갈 때 생기는 음압 현상처럼 이 에어팟을 오래 끼고 있을 경우 약간의 멀미가 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사바사긴 한데 저는 음악을 켜지 않을 때 특히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오디오를 켜지 않을 때는 보통 벗고 있는 편이라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플이 생각하는 미래를 상상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이 그리고 아이폰이 이 맥북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쓰이게 될지를요. 정말 그냥 제 생각이지만 적어도 아이폰과 에어팟은 애플 생태계를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플 생태계, 연결,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애플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스마트홈을 경험할 수 있는 홈팟, 시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그 시기를 상상했는데요. 물론 저도 저렇게 다 가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런 미래를 꿈꾼다고 상상해보면 애플이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에어팟 프로 1세대를 구매하면서 애플케어까지 추가했는데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품이나 단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점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이동 중에는 착용하지 않고 멀미를 방지하기 위해 오디오를 사용할 때만 착용하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 가격에 프로 라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혹시 저와 같이 디자인을 싫어하시거나 가격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작 블루투스 이어폰이지만 이렇게나 할 이야기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